안녕하십니까. 마음을 진맥하는 한의사 임형택입니다. 요즘에는 올리브유도 있고 포도씨유도 있고 콩기름도 있고 굉장히 식용유가 많아요. 색깔도 그렇고 요즘 포장들도 다 좋아서 아무거나 먹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고를 때 한 번씩 이렇게 고민하잖아요. 저는 고민했거든요. 그리고 어떤 때는 고민하기 싫어서 이렇게 테이프로 몇 개 묶여 있는 좀 할인하는 거 이런 거 그냥 살 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식용유는 종류에 따라서 효능도 다르고 맛도 다르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 종류의 식용유를 한번 효능도 살펴보고 어떻게 조리해서 드시면 좋을지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시간을 갖겠습니다. 식용유는 축출하는 방식에 따라 정제유와 압착유로 나눌 수가 있어요. 정제유부터 살펴보면 정제유는 말 그대로 기름을 정제해서 색상이나 냄새 등을 제거해 가지고 투명하게 만든 기름입니다. 콩기름이나 카놀라유, 포도씨 기름 같은 것들이 이 정제유에 속합니다. 압착유는 뭐냐면 참깨, 들깨, 올리브와 같이 기름의 원료가 되는 재료를 이렇게 꽉 눌러 가지고 압착해서 짠 것을 갖다가 압착유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참기름, 들기름, 올리브유가 압착유에 속합니다. 이 추출 방식으로만 구분 지어도 어느 정도 감이 좀 오시죠? 그런데 이 추출 방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바로 발연점이라는 건데요. 이 발연점에 따라서 기름을 어떻게 써야 할지 결정이 되거든요. 발연점은 기름을 가열했을 때 연기가 나면서 기름이 분해되기 시작하는 그 온도를 말합니다. 참기름, 들기름은 160도, 올리브유는 170에서 190도, 콩기름, 포도씨유는 230에서 240도, 그리고 카놀라유는 250도 이상입니다. 같은 식용유라 하더라도 꽤 많은 차이가 나죠. 제 지인의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제 지인이 어느 날 그 고구마 바스 이렇게 튀기는 거잖아요. 그걸 만들려고 했대요. 예전에 좀 해먹었던 기억도 있고 해가지고 고구마 썰어서 이렇게 튀겼는데 고구마가 익었나 싶었는데 고구마가 갑자기 타버리고 연기 많이 나면서 부엌에 연기가 이렇게 가득 찼다고 해요. 그 기름도 일부러 몸에 좋은 거 쓴다고 올리브유로 해가지고 좀 비싼 거 쓴 거 같은데요. 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했는지 감이 오시나요? 지인이 이 고구마 요리를 망친 이유는 값비싼 올리브유 때문입니다. 올리브유는 발연점이 낮은데 여기다가 튀김 요리를 하니까 아무래도 요리를 망쳐버리게 된 거죠. 요리가 타버리는 것 외에 다른 문제점도 있는데요. 발연점보다 높은 온도로 가열하게 되면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발생하기 때문에 고열을 필요로 하는 요리에는 이런 기름들보다는 발연점이 높은 오일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각 원료로 만든 기름들의 특성들이 있잖아요. 이 부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올리브유부터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아까 사실 올리브유 저 이렇게 한 번씩 한 숟갈씩 먹기도 하고 저는 굉장히 그거 좋아하거든요. 초반부에 올리브유를 험담하면서부터 시작해서 올리브유한테 조금 미안함이 있기도 합니다. 그 올리브유가 나쁜 건 절대 아니고요. 사용 방법에 따라서 안 좋게 될 수도 있으니까 잘 설명 들으시고 사용하면 될 것 같아요. 올리브유는 불포화 지방산과 비타민 E와 같은 항산화 성분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건강한 오일입니다. 과거에 스페인에서는 이 올리브유를 액체 금, 리퀴드 골드라고 해서 금만큼 귀하게 여겼다고 해요. 올리브유는 풍미가 깊은 그런 오일이기 때문에 채소나 야채, 과일 같은 거에 드레싱으로 만들어 쓰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올리브유가 과채 안에 있는 지용성 비타민과 항산화 성분들의 흡수율을 잘 흡수되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니 튀김처럼 고온에서 가열하는 것보다는 채소나 샐러드 드레싱과 같이 아니면 빵을 찍어 드시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풍미를 곁들여 가며 드시는 것을 권해 봅니다. 다음에는 제가 무침 요리에 좋은 기름들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우리가 뭐 나물이나 이런 것들 무칠 때 꼭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저도 거의 매일 먹는 것 같은데 참기름, 들기름이 있죠. 고소한 향이 있어서 저도 참기름 좋아하고 반찬 없을 때는 참기름에 고추장 넣어가지고 이렇게 한 번씩 비벼 먹을 때도 있어요. 나물과 같이 이런 무침 요리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지만 지방산 같은 것들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참기름이나 들기름을 이렇게 섞어 드시면 요리의 맛을 높일 뿐만 아니라 영양을 보충해주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참기름은 참깨 고유의 항산화 물질인 리그난을 함유하고 있어요. 또 들기름에는 불포화 지방산인 오메가3를 함유하고 있어서 요리의 맛을 풍부하게 하고 고소하게 하고 할 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들기름에 함유되어 있는 오메가3 지방산은 뇌세포가 서로 원활하게 연결되도록 돕고 기억과 관련된 뇌의 해마 부위에 신경세포의 손실을 막아줍니다. 들기름 속의 오메가3는 대부분 알파-리놀렌산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알파-리놀렌산은 알츠하이머, 즉 치매에도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알츠하이머를 유발하는 뇌 속의 불량 단백질인 베타 아밀로이드가 뇌에 쌓이는 것을 막아준다고 합니다. 다만 하나, 참기름과 들기름도 올리브유와 같이 발연점이 낮기 때문에 튀기거나 굽고 하는 데는 쓰시지 않는 게 좋고요. 이렇게 무침이나 이런 쪽으로 쓰시면 건강에 훨씬 더 도움을 받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계속 발연점이 낮은 오일들을 설명드렸어요. 그러면 굽거나 튀기거나 하는 이런 데에는 어떤 오일을 쓰면 좋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콩기름, 카놀라유, 해바라기유와 같은 오일들은 발연점이 높습니다. 그래서 굽거나 튀기는 데 적합하죠. 하나씩 간단하게 효능들을 살펴볼게요. 콩기름 또한 다른 식용유와 마찬가지로 불포화 지방산과 오메가3를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타민 K도 들어있는데요. 비타민 K의 일일 섭취량의 한 20% 정도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 비타민 K는 혈액과 뼈에 미네랄 균형 수치를 맞춰서 뼈의 손실을 예방해 줍니다. 그래서 골다공증과 같은 뼈질환에 도움을 줄 수 있겠죠. 원래 한의학에서도 우리가 홍화씨 같은 거나 또 검은콩 같은 거 이것을 골다공증을 예방하는데 처방하곤 합니다. 해바라기유는 맛과 향이 고소한 것이 특징입니다. 약간 해바라기 씨 같은 그런 맛이 있겠죠. 어렸을 때 많이 먹었던 기억도 있고 한데요. 이 해바라기유는 제빵, 튀김, 부침 요리 등에 많이 쓰입니다. 해바라기유에는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식물 스테롤과 토코페롤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식용유들에 비해서 불포화 지방산의 함량이 높은데요. 이렇게 맛도 좋고 또 영양도 높고 또 건강에도 도움되는 식용유들과 오일들이 참 많잖아요. 그래서 요리에 따라서 또 내 몸의 증상에 따라서 잘 선택해서 지혜롭게 사용하시면 우리의 삶의 질과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식용유의 쓰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식용유가 이렇게 보면 또 건강에 좋은 성분들이 많지만 그래도 이게 기름이잖아요. 불포화 지방산을 많이 포함하고 그래도 또 아무래도 지방이 있고 하니까 기름 종류를 많이 이렇게 과하게 드시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고요. 지혜롭게 상황에 따라서 잘 활용하시면 여러분들의 건강에 도움 될 것 같아요. 제가 준비한 내용은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건강하고 유익한 정보로 여러분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